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다강대치가 아닌 재치에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어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주 스포이크처럼 진행되고 있는 3일차입니다. 오전부터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한 법 위반 등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전에 이제 사죄는 한다고 밝혔는데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사죄는 하는데 사퇴는 거부한다.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선 뭐 사실관계가 좀 분명해야 될 텐데요. 네. 우선 뭐 교육부 장관이시니까 아무래도 논문 표절 문제가 지금 쟁점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가 조기 유학한 게 이제 법 위반 아니냐. 네. 그 문제에 대한 게 좀 주로 제기되는 문제 같은데요. 저도 조금 보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그러나 능력 검증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에서도 얼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국민적 눈높이 네. 이걸 고려하고 또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좀 더 지켜보면서 진솔하게 국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목도 있다고 그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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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님. 뭐 사과한 것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뭐 임기가 언제까지 가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에 교육 수장으로서 네.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리에 맞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그 문제들은 심지어 그 전교조라든가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조차도 명백한 그 연구윤리 위반이 네. 16건이나 되고, 네. 제자 논문을 표절을 통해서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그런 비윤리적인 네. 그 행동까지 있었다면서 다 부적격이고 본인 사퇴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인사권자로서 지명 체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로는 이게 수습이 어렵지 않겠나 싶고, 대통령 주변에서 이진숙 후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여론의 부담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단계고,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퇴를 전제로 해서 네. 후임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네. 뭐 그게 그냥 도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안에서도 벌써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후임 그거는 아니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네.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공약이고,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지방에 인재가 있어야 지방에 있는 네. 기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에서 즉 충남에서 대학 총장까지 지내시고 오랫동안 대학교육협의회 등 활동을 해오신 그런 이제 능력을 높이 사서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국가 정책을, 특히 이제 지금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핵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호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판단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으로 네.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대체로 이번 내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방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분이 이제 충남대 총장 시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방 국립 거점대를 사실상 그 10개를 서울대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애들 교육 안 시키고 해외 귀족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연구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논문 표절했다고 의혹받는 분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약간 여론이 막 큰 것 같습니다. 아픈 대목입니다. 네. 본인도 네. 아마 사과하신 게 아마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낙마할 정도냐, 네. 뭐 이런 이제 그거가 문제인데요. 저는 크게 봐서는 지금 이제 초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인수위 없이 출발한 네. 정부에서 인사검증의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께서 좀 한번 좀 좋은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예, 그런 말씀. 그 이진수 후보자를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 할 때 만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 충남대 총장이 있어서 네. 여성으로 참 대단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나름 또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그 교육자로서 그 참 정말 용인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고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도 네. 실망이고 예. 또 하나는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이유가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분의 정책이 아니고 경희대 교수님인가 어느 분이 책을 써냈어요. 제가 교육위원장일 때 이미 교육계에서 파다하게 네. 그게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저희끼리 토론도 많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다. 지방 살려면은 국가가 재원을 아끼지 않고 지방에 해야 투자해가지고 된다. 지방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 그 대신에 그 사이에 서울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몇 배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울대는 전 세계 유수 대학의 그룹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국가 경쟁력이 쭉 올라가고 올라간다. 지방도 산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계 있는 분들하고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분이 제안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뭐지? 제안한 건 제안한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국립대 총장 협의회에 네. 이제 소속돼 있는 다수의 총장님들하고 교육감님들하고 네. 그다음에 전직 교육감님들하고가 지난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네. 그걸 함께한 국회의원이 접니다. 그러세요. 두 분 다 관련이 예, 있으시군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보니까 이진숙 총장 그 당시 총장께서도 그 뜻을 같이 해서 네. 그때 이걸 이제 추진하셨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중에서도 여성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번에 추천이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대가 지금 학생 1인당 대충 잡아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네. 합니다. 지방은 한 2천만 원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훨씬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더불어서 경험이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좀 이 정책의 중요성만큼이나 좀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준숙 강선 후보자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뭐 그냥 솜털 같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이제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8개월 동안 탈영과 영창을 갔다 왔다는 다수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기간 여러 곳 업체에서 이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이제 다수가 열리게 되는데 주의 깊게 보신 청문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청문회였고 왜 그러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안규백 국방장관 그 청문회 이슈가 네. 우리 그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우리 안보 지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네. 또 지금 통상 압박까지 맞물려 가지고 더 중요성이 가중돼 가지고 모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새 정부 입장이 어떻게 갈까?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안규백 후보께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추진 목표라고 이야기해서 네. 저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안규백 후보자의 평소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평소 생각은 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신중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쭉 걸어온 공약이라든지 방향이 그 있어서. 방향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네.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그걸 갖다가 반대로 갈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목표로 그냥 목표라고 한 게 5년 제일 방점이 아니라고. 되었다고 네. 보거든요. 아. 그냥 그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목표라고 이야기한 거 보고 절충적으로 본인의 평소 소신하고 이재명 정부의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입장하고 절충해서 했다고 봐야지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네. 소극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네.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하고 통상 문제라든지 그 미군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또 이제 감축 문제 이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바꾼 건 맞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규배 후보 입장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반나절 사이에 입장 조율해가지고 저녁에 네. 그 이제 조율된 결과가 그냥 목표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잘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김 의원님 사실 그 지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제 부처나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대통령실이고 우리랑 입장이 다르다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마추어적이지 않느냐 그런 좀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도 그중에 국회의원들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그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조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공약도 네. 모든 성원들한테 다 이렇게 골고루 공유되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조율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병역과 관련해서는 안규백 후보자가 분명하게 이건 잘 클리어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8개월 동안 이렇게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학생으로 일단 제대를 하고 네. 복귀를 해가지고 네. 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영장이 두 번째 나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제대를 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데 그 일수 중에 일부가 네. 다른 어떤 뭐 누가 밥을 이렇게 누가 제공했는데 그 엄마가 관해서 제공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이 조사를 받는 네.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날짜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 네. 아하. 그래서 방학 중인 8월 달에 가서 근무를 한 것이라서 이게 이제 이 소위 이야기하는 병무행정의 차고 네. 이게 이제 특히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근무할 당시가 행정 착오들이 꽤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보자들도 저도 영장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이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착오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클리어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 의원님, 예. 조 의원님, 예. 김 의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면 이게 다 예. 깔끔하게 정리 클리어 될 사안인데 예.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 기록표를 그 비공개조차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 학책부에는 지금 쪽 김 의원님이 설명하신 네, 이런 네, 네.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로도 어느 정도 그 이해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병적 기록부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그 부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하시려면 그냥 그래. 확실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예. 제가 볼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건 뭐 우리가 그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뭐 영창 갔다 오고 하느라고 그 복무 기간이 8개월 늘었다가 아니라 네. 그 국방부에서 이제 방위 제대 끝 맞춰서 소집 폐쇄라고 그러죠. 네. 집에 가라 해서 갔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나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와서 또 추가로 복무해야 된다고 해서 네. 다시 복무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병적 기록부를 통해서 깨끗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좀 의혹 좀 의구심을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꾸 낳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나왔습니다. 이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상당히 날선 공방이 있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근데 임금 체불 의혹이 더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이거 상황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예, 이제 저희들도 국회 이제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이 9명으로 구성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나이에 맞는 직급을 찾아서 요즘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네. 네. 하는 이제 일종의 보좌진이 프로페셔널이 네, 된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이제 약간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의원과 정치적 동지인 경우도 그렇죠. 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뜻이 맞아서 네. 같이 이렇게 오래가는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또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네.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의원실마다 조금씩 순환하게 되고 네. 또 추천도 의원들 간에도 서로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보통 40몇 명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건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28명이라고 지금 네.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위증 의혹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당사자가 더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를 이제 뭐 좀 봐야 될 텐데 그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본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겸손한 태도, 네.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전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조 의원님 삼선하셨는데 예. 보좌진 몇 명 교체하셨습니까? 그 임기 동안.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한 임기 4년 동안, 4년 텀에. 동안에 뭐 우리 의원들은 그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없습니다만. 그냥 네. 감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너댓 명 바꿀까? 그보다 많죠. 아니 많이 바꾸는 분은 많이 바꾸는데 한 4년 안에 4년 안에. 4년 안에 그 정도 바꿀까 싶어요. 김현영 아예 지금 5년. 시작해서 저는 물어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저는 10명 미만인 것 예, 같아요. 예. 여러 사정으로. 김 의원님도 5년 그렇습니다. 5년인데 예, 열-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는 아무리 뭐 40몇 명에서 28명인데 사실 28명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평균 숫자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정확하게는 뭐 알 수 네. 없는데. 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근데 이제 강 후보자가 이제 이렇게 사실 지금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현역 불패 신화가 강 의원에게서 한번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 청문회 통과를 허들을 넘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례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좋지 않은 그 룰입니다. 네. 국민들 그거 좋게 안 볼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현역 의원들은 여러 번 검증의 과정이 있기 됐으니까.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은 불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현역 의원이라도 저만 하더라도 우리 강 의원님 21대 때 저도 같이 네, 하면서 TV 토론도 이제 같이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인상 따로 개인적인 그 만남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TV 토론이나 이런 걸 해볼 때 좀 유능한 똑똑한 네.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번에 쭉 나온 걸 보고 정말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진짜 실생활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또 직원들끼리 직원은 어차피 그 안에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은 내 식구인데 그렇죠. 그 안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 안에도 편을 지어가지고 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면 차라리 내 보내야죠. 그거 완전히 정말 그냥 고통 속의 지옥이거든요. 그렇게 의원님한테 찍혀가지고 동료 의원들한테 동료 보좌관들한테도 따돌림당하고. 왕따 당하면 네. 그 지옥입니다. 네. 아. 그런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 TV 이번에 이렇게 청문회 때 나와서 그 저 대답하는 것도 보면은 성실하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쭉 침대 축구 하듯이 시간 보내고 있고 의원이 분명히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그랬는데 뜬금없이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답을 또 하고 네.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청문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끌고 된다. 간다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이번에 네네. 임금 체불 예. 논란도 보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2번 네.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행정 종결 처리가 됐어요. 예. 즉 신고한 측에서 신고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의사가 없다, 의사 없다. 이렇게 종결이 취소. 된 거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네. 지금 결론을 내고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근데요, 네. 이 강선 후보자 이번에 낙마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공천 때문이라도 사활을 건다고 하던데 여권 내에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네, 모르기 네. 때문에 네네. 참 이런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관직 수행하는 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별 문제가 아닌데도 약간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태도나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관계를 밝히면서도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혜림한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청문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여권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그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퇴 기류는 좀 읽히고 있는데 다만 예.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계속 있으니까 예. 이분들이 블랙홀처럼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빨아들여서 예. 다른 후보자들이 무난하게 순탄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는 지켜줄 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정은경 후보자도 뭐 그 1년 그 생활비가 뭐 600만 원 한 달치로 보면 5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두 분이 500만 50만 원도 원. 모자랄 텐데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갑자기 또 4천 몇백만 원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못하고 네.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라서 남편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냥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밥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명이라고 한 걸 보고 이거는 네. 해명이 안 되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면은 정말 제2의 강선우, 제2의 이준숙이 충분히 나올 만한 부실 검증.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인수위 기간 네. 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지나치다. 네. 그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검증했길래 나중에 결국 대통령 인사권자는 대통령에게 다 책임 부담이 돌아오게 돼 된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 좀 지능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네네.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각이 빨리 바뀌어야 네.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저런 관세 통상 압력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산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네. 외교부 장관 하루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네.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말씀대로 이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제 진심으로 제대로 해명도 하고 태도를 좀 보인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